그거 잘렸겠다. 씨.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리즘이 다 결정해준다. 그랬니? 이게 대절임을 의미할까라고 우리한테 문제를 제시하죠. 컴퓨터가 네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거를 컴퓨터가 만약에 이제 결정한다면 너는 결코 네가 그러니까 봐봐. 네가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컴퓨터가 결정하게 되면 너는 결코 그 네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고 정확히 대명사 받아 오셔야 돼요. 이거를 볼 가능성이 없는 걸까? 라고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한 거지. 자, 개인적으로 나는 이 사람이 자신이 잠깐만 이건가? 이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즐기는지 한번 볼게요. 이 다이렉트 하면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건데 자기가 설정당하는 것을 좋아한대. 자, 요거 똑같은 단어 한번 잘 나오는 거 정리해 볼 건데요. 다이렉트가요. 무언가를 지시하다, 방향을 틀어주다라는 걸 여기서 수동으로 썼는데 이렇게 나오면 지문에서 이 conditioned, programmed 요런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고 설정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이 이거 다 수동이라 가지고 BPP라서 수동으로 썼어요. 무언가 컨디션이 조건화되다라는 뜻도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셋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자기는 새로운 음악 같은 거 나오잖아. 이런 게 딱 정해지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즐긴대. 내가 이거 되게 관심 많았는데 여기서 알고리즘에서 뜨잖아. 이거 열자마자 유튜브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음악이 새로운 음악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면 나 혼자라면 내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음악을 얘가 알고리즘이 찾아가지고 나한테 추천을 해주다니 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거지. 자, 이게 그때 논란이 많았던 그 표현이죠. 이게 러시어 이렇게 구덩이 같은 건데 봐봐. 이 표현이요. 나는 빠르게 get stuck 어디에 갇혀버린대. 그 구덩이에 갇혀버린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바퀴가 이런 홈 같은 거에 박혀버리면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에서 헛바퀴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나는 빠르게 그 상황에 반복적으로 적응한다라고 이렇게 의역해가지고 해석할게요. 반복적으로 해서 그 결과 적응해버린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그 상황에 나는 완전히 빠르게 적응해버린다. 그 알고리즘이 나한테 추천해준 노래에 빠르게 적응을 해. 그래서 나는 라디오도 굉장히 항상 좋아했던 거야. 그런데 자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본론이 뭐부터 나오겠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푸시하고 푸하고 밀고 당기고 우리를 여기 이런 알고리즘 이런 추천 거기에 넣었다가 밀어 넣었다가 우리를 빼가지고 또 딴 데에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알고리즘은요 완전히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 보석을 찾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들어맞아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 걱정은 바로 이런 거야. 내 걱정은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내가 원래 했던 그 걱정은 여기 걱정에 대해서 한번 그럼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 걱정은 이 알고리즘이요. 모든 사람을 어떤 특정한 안녕하세요. 특정한 어떤 라이브러리 갑자기 도서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음악 관련 얘가 이제 우리한테 추천해주는 그 목록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재생 목록을 영어로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리즘에 맞게 이런 단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에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다 봐봐. 이 유튜브가 나쁜 의도로 갖고 누구를 하나 띄워주려고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조작을 해서 어떤 특정 유튜브를 다 시청하게끔 이렇게 쫙 퍼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그게 광고 효과를 냈던 무슨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던 어떤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거에 이렇게 접하게 하면 봐봐. 의도를 가지고 큰일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꼭 알아두세요. 요거. 요거 저번에 외운 사람 있나? 이거 시원이 요 단어 뭘까요? 영은아 뭐야? 요거 convergence 하면 converge라는 요 동사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봐봐. 이게 수렴하다라는 뜻이야. converge 하면 수렴하다, 수렴시키다. 야, 수렴이라는 것은 한 곳에 다 모이게 하는 거다라고. 그러면 각자의 취향이 다 있는데, 얘네가 알고리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취향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어떡해? 라고 얘가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자, 테이스트 하면 맛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취향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취향의 수렴을 야기하면 어떡해? 이런 결과를 만들면 어떡해? 라고 이 사람이 걱정해. 자, 하지만 이라고 또 여기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thanks to 하면 뭐뭐 덕분에라고, 이것 때문에, 이거 덕분에 뭐 덕분에냐면 learn 이런, 자 봐봐. 이게 선형적이지 않고 혼돈적인 이거를 다 해석하면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거기에 작용되는 수학적인 뭔가 메커니즘이 있나 봐. 그러면 그 알고리즘 뒤에 보통 그 수학적 메커니즘인데 이게 굉장히 그냥 복잡한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다 하나하나씩 하지 말고 복잡한 수학적인 메커니즘이 그 메커니즘 덕분에 이거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취향이 하나로만 다 모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41번. 41번이에요. 찾았어?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 divergence 이거 추론할 수 있겠지. convergence 요 뜻 알았으면. divergence 하면 뜻이 뭐겠어, 그럼? 수렴이 아니라 발산. 그래, 분산 발산인 거예요. 그래, 그거야. 그러면 이게 그래서 난이다 이렇게, 만약에 수렴이면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중심으로 이쪽으로 다 이렇게 모이는 거고요. 발산은요, 이렇게 각가지 모든 방향으로 다 뻗쳐나가는 게 divergence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것과 비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약간 divergence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평이면 영원히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게요? 봐봐. 이렇게 찔끔만 방향을 살짝만 트잖아. 그럼 얘네는 언젠가는 만나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얘네들은 영원히 만나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산이라는 게, 발산 맞아요, 뜻? 발산과 이 조그만 차이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네가 좋아하는 것의 조그만 차이가 우리를 봐봐. 완전히 다른 코너, 이 라이브러리, 이것도 또 도서관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록의 완전 다른 부분으로 우리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취향, 얘네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를 다 취향을 획일화시키고 이런 거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이런 수학적 복잡한 메커니즘 때문에 우리의 미묘한 그런 취향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를 다 각기 다른 취향으로 이 알고리즘이 너희들을 안내해 줄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답을 이제 물어볼게요. 뭘로 할까 그럼? 답을 골라보세요.
우연히 이거 아직 못 읽었지? 앞에 거. 음. 그러면 지환이부터. 음. 형우는요?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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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한 거야, 저기? 오케이. 연필을 해서 그 연필도, 멀리서 손가락으로 보여가지고. 어. 자, 그래서, 얘예요. 1번. 그럼 봐봐. 이거 해석 어떻게 되는지 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야, 밑줄이 이거 있으면, 이거 없다고 치고, 추론문제처럼 이해해도 돼요. 이걸 없다고 치고, 추론문제처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그 작은 차이가 우리가 완전히 좋아하는 다른 목록에 우리를 데려다 줄 거야. 라고 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차이는 이게 오형식이에요. 이거지.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준다. 요 오형식으로 안 봐도 이건 같이 되겠네. 우리를 어느 쪽으로? 어떤 음악으로 이끌어주는데 그 음악이 뭐다? 요 단어를 이제 또 아셔야 되죠. respective 하면 이거 respectful 하면 존경할 만한이잖아요. 존경할 만한인데 respective 하면요. 완전 또 다른 뜻이죠. 그래서 each라는 뜻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걸 고3이니까 respective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떴다. 그러면 각각의 취향에 딱 들어맞는 것으로 선택된 음악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거야 라는 뜻이. 답이 이해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야, 그럼 봐봐. 2, 3, 4, 5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뭐 하게 해줘? 다른 리스너와 다른 청취자와 우리를 연결하게 만들어줘? 이런 말 아니죠. 알고리즘이 조그만 우리를 다 한 곳에 딱 몰아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차이를 수학적으로 다 감지해가지고 우리의 취향과 미묘하게 만든 그것까지 그런 걸로 다 세밀하게 다른 곳으로 이끌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음. 그래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convergence하고 divergence. 이 글은요, 봐봐. 막 얘가 막 무서운 게 갑자기 있대. 뜬금없이 얘네가 하는 일이 이렇다니까. 야, 그럼 사람들이 우리는 전혀 궁금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글 쓴 사람은 이걸 궁금하게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하려고 쓰는 거야. 그럼 무서운 게 뭐지? 뭐 이런 거. 이런 반응을 유발하면서 또 우리한테 질문까지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이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야, 알고리즘이, 우리를 다 똑같은 취향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막, 어?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점 있죠? 내 걱정은 하고 어딘가에 썼던데, my worry 어디지? 안 보인다. 여기다. 내 걱정이 이런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난 알고리즘 괜찮은데, 근데 걱정이 뭐냐면, 우리를 다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인도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기에 또 벗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안한 거야. 이런 수학적인 어떤 미묘한 여기에서 이렇게 복잡한 거를 처리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우리는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다 다른 취향으로 다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어. 라고 그냥 결론 지은 그냥 아주 심플한 글인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려에 대한 뭐까지 우려했다가 결론까지 그냥 냈죠? 걱정하지 말아라. 결론, 해결책까지 그냥 낸 거예요. 그래서 41번 요런 느낌으로 하나 받아가시고요. 자, 42번. 요것도 시간 조금 줄게요. 42번. 시간 많아. 아이들. 1분 30초. 우연아, 컨디션 안 좋아? 쉬어야 돼? 몸 안 좋으면 잠깐 뭐 옆강의실에서 잠깐 쉬고 오든가 해. 선생님 요거 이따가 빠진 부분은 영상으로
여기 앞에 나오잖아. 그러면 뭐뭐 이상으로 having territory 하면 영역이잖아요. 자신의 영역을 갖는 거 이상으로. 주어가 안 보이지. 왜? 여기 주절에 주어가 있으니까 이 having territory 영역을 갖는 것도 이 동물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동물이 영역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영역을 가질 뿐만 아니라 파티션. 야, 얘들아. 파트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티션 뭐 할 때 써, 시원아? 그거잖아요. 이 파티션이 그 파티션이에요. 야, 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어? 우연히. 어떻게? 어? 잔 거야? 지금 잠이 안 깨서 그런 거예요? 아니지?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영역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이요, 파티션, 구역을 나누기도 한대. 옆으로 잠깐 가면, 그치. 그 영역을 나눈다라는, 봐봐. 그러면 나눈다라고 나왔으니까 그 나눈다라는 말이 이렇게 쭉쭉쭉쭉 보여야 돼, 이렇게. 나눈다 이런 거요. 그럼 다 나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쭉 가다 보면. 그치? 그래서 이러한 이런 생각은 이게 통찰력이란 인사이트가 통찰력인데 그냥 생각이라고 하면 돼. 쉽게 보세요. 이러한 생각이 바로 turn out to be particularly 이 동물원 구에게 굉장히 사육하는 거 husbandry 하면 사육이고 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물 사육이 굉장히 유용한 거라고 밝혀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동물들의 영역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 내부적인 어떤 배치를 가지고 있대. 여기서는 뭐하고 저기서도 뭐하는 그 arrangement가 배치죠. 그러면 assignment 이것도 분배 배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가 홈워크는 애기들 하는 거고 assignment가 숙제잖아. 여러분들한테 요만큼의 조만큼의 라고 딱딱딱 할당해 주는 게 바로 배치, 할당, 숙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언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 배치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죠? 난 몰라요. 이런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누구와도 비교했냐면 인간의 집. 그럼 인간의 무언가에도 또 이거를 다시 적용시킬 건가 보다. 인간한테도. 그래서 우리 대부분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 얘기로 시작했지만 이 얘기를 우리 인간한테 적용할 건가 봐. 어사인 나왔네요. 그지? 얘가 할당하는 거야. 어떤 개별된 분리된 기능을요. 그 방이랑 공간을 딱 분리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기능을 이렇게 딱딱딱딱 할당하지만 봐봐.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강조하려고 어떤 식으로 강조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가 you look at the one room 방이 하나 있는 그런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뻥 뚫린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조차도 이런 방에서조차도 뻥 뚫린 그런 공간에서도 너는 똑같은 내부의 specialization 이런 단어를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셜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많은데 specialization이라는 건 처음 보지만 우리가 이거라고 했잖아. 다 분리시킨다라는 뜻으로 딱 특정화시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단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specially 특별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특정화시킨다라는 거. 이 학원도요, 크게 폭으로 보면 하나의 큰 공간이겠지만 지금 파티션으로 다 나눠놓은 거잖아요. 이런 벽 같은 걸로. 그래서 여기는 320, 여기는 318, 저기는 교무실, 저기는 데스크,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했지? 그래가지고 캐빈이나, 그러니까 이거 인간들이 사는 공간을 계속 예로 드는 거야. 쉽지요? 케이브니까 동굴이니까 이만큼 옛날 것까지 끌어오죠? 자, 이러한 파트는요, 안 읽어도 되는 그냥 예예요. 자, 어떻게 그냥 예로 표현했는지 이거를 위해, 저거를 위해 잠자려고, 얘는 요리하려고, 얘는 도구 만들려고, 옷감 짜려고, 이거는 쓰레기통 웨이스트 맞나? 그치? 그런 거. 무언가 폐기 처리를 위한 이런 장소로 다 나눠놨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니네한테 결론을 내려보라. 그래서
결혼을 잘 내렸나? 몇 번 했어요? 이거 42번이죠? 하나, 둘, 셋. 어, 어, 영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요거죠. 이거 뭐예요? 조직. 기능적 조직. 그래서 다 기능적으로 나눈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어디 갔지? 그래서 요거는 대체로 다 잘했다. 요 표현, 자, extent라는 요 단어는 항상 to랑 같이 쓰이죠? 그리고 extent와 love이 항상 비슷하게 쓰이는데 이것도 love도 to랑 같이 쓰는데 요게 어느 정도는 이걸, 그러니까 정도를 말하는 어느 정도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야 라고 아까 동물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인간한테도 갔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동물 얘기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져주는 거지.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동물들도 그렇게 여기 야 지들이 수영하는 물 여기서 뭐 잠자는 공간 여기 야 이게 그거예요. 이 웨이스트가 배설 같은 거 있잖아요. 고양이도 모래 해가지고 막 지 응가하고 쉬하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거 다 공간을 분리하더라. 끝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를 준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 구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 키워드를 하나 또 해야 되나? 키워드는 조직 특화 배치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동물들이 아까 처음에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띡 들이미는 거야. 맨 여기 있구나. 영역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얘는 자신들이 필요한 그 영역을 파티션, 나누기까지 해. 라고 일반화를 먼저,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먼저 제시를 했어요. 자, 일반화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만, 뒤로. 일반화한 다음에, 아씨, 왜 자꾸 유화면이, 아니. 어? 어떻게 된 거야? 일반화한 다음에, 그거를 인간도 동물에서 시작한 거를 일반화한 내용을 동물에게 일반화한 내용을 사람한테 적용해서 사람도 구획을 한다. 근데 그 예를 우리한테 예시로 보여지고 이 예시를 갖다가 다시 동물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냥 이 내용이 끝이야. 그래서 구조를 찾아보면 영어는 굉장히 쉽다. 수미상관식처럼 동물에서 시작해서 동물로 갔죠? 끝났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거. 자, 이제 또 선생님이 그 가르쳤던 애들 중에 영어를 잘 하는 학생들은요, 우리 대학 가면 또 하나의 또 그런 과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알죠, 니네? 그죠? 그리고 2학년인가? 1학년? 뭐, anyway. 학년이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들어봤어? 그래. 그 거기에서 뭐 이과는 수학으로 대체로 하지만 문과는 영어 시험으로만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가 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아쉽게 내가 원하는 과를 못 갔다. 그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가면 돼요. 재수 꼭 안 해도 되고. 넌 아직도 우연히 너무 아픈 것 같아. 선생님이 진짜 막 야 너무 못 참겠으면 가서 바로 쉬어. 얘기하고. 응. 그러니까 영어 하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으니까 지금 할 때 조금 똑바로 잘 해놓으면 니네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뭐 가면 돼 해가지고 지금부터 뭐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지금 니네가 원하는 지금 가는 게 가장 좋지 당연히. 하지만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43번 읽어볼게요. 자, 밴들은요. 야, 봐봐. 이 for the sake, for 이게 for 어쩌고저쩌고 one sake라는 이게 수건데 그냥 그 자체야. 그냥. 그럼 여기 들어가는 그 자체야. 요거 그 자체. 그러면 팬들은 느껴. 그 감정 그 자체를 그냥 느끼는 거야. 팬들은 그 감정 그 자체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for one's sake 나오면 그냥 그 자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들은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이 팬들이야 계속. 자, 팬들이라고 정확하게 받아가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요걸 또 모르면 이제 조금 좀 맥을 잡기 어렵죠. 무언가를 초월한 무언가야. 그러니까 봐봐. 얘네가 하는 게 다 이딴 식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뭐 something scary라고 이거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하나 그럼 그 무서워하는 게 뭐게?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건 알고리즘이야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쭉 이렇게 설명하듯이 얘도 팬들은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 그럼 그 의미가 뭐게? 걔네들이 이 팬이 제공해주는 그 이상의 그걸 초월한 의미가 뭐게?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 아래서 읽고 찾아내라는 거야. 초월한 의미가 뭐게? 이거야. 팬들 그 자체 이거를 굉장히 팬들은 즐기는데 그 초월한 의미 그거를 얘가 제공해주는 그걸 초월하는 무언가 의미를 얘네가 만들어내는데 그걸 한번 찾아봐. 별게 아니라니까 이거 보면. 그러면 중간에 답 바꿀 사람은 바꿔봐. 자, 그들은요. 갑자기 여기에서는 팬 그 자체를 즐긴다고 해놓고선 그걸 초월한 무언가가 있어. 그게 바로 그 팬으로 활동하면서 정체성도 형성하고 경험도 쌓고 예술적인 뭐 창조력 뭐 이런 거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한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낸대. 자, 누군가는요, 어떤 사람의 팬일 수 있어. 뭐라고 생각하는 팬이냐면, idealize, 이 스타와 막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이상적으로 연결 관계, 끈끈한 그런 관계를 느끼면서, 그리고 옛날에 뭐 향수라든지 기억 같은 거, 이런 거를 강하게 떠올리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어. 그리고 얘예요. 그냥 얘 드는 거야. engaging in activity. 뭐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모아가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팬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야.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이런 거야. 자, 근데 본론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해주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얘를 쫙 벌려놓고 지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럼 그 정리된 부분을 잘 읽어야겠죠. 더 자주 있는 모습은 뭐냐면 개인의 경험이요.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더 뒤니까 중요하게 읽어야 돼. 개인의 경험이 봐봐. inbed가 어디에 이렇게 딱 박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투영된다, 뭐 이거와 연결이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inbed를 요거와 연결시켜가지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ocial context.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막, 이거 향수도 느끼고, 어디 갔어? 뭐 경험도 했고, 뭐 예술적인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모든 경험을 이렇게 다 얘가 뽑아온 거야. 내가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런 경험들 있잖아. 이거지.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된대? 사회적 컨텍스트, 소셜 컨텍스트와 딱 연결이 된대. 근데 그 사회적 컨텍스트란 뭐냐면 다른 사람 있잖아. 나와 어떤 그런 애착관계가 이런 애착관계 말고 이거 같은 팬으로서 느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요. 그들의 affection 하면 애정의 대상이야. 이거 애정이란 뜻. 애정의 대상. 그러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들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그런 스타들의 그 대상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요. 아이고, 쏘리. 이거 동사예요. 함께
사회화되는 그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개인의 경험이 같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거기에 투영되고 관련을 맺고 여러분들이 인베드는 어떤 식으로든 뭐 그런 식 비슷하게 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팬덤의 기쁨이라는 것은 야 봐봐 엄한 거 답으로 하지 말고 이 팬으로서 팬덤을 형성해내는 팬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의 기쁨은요 아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의미가 여기에서 요렇게 연결이 됐잖아. 그럼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빈칸을 찾아주셔야 돼요. 팬덤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란 이런 거야. 그 자체의 기쁨도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의미를 바로 이 예를 통해서 너희한테 찾아내라는 거지. 잠깐만. 내가 문법에 아까 중요하다는 말이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less than. 이거 비교급 more는 많이 봤는데 less than은 잘 안 봤잖아요. 이게 바로 자 이거 지금 이거 적는 거 이거 니네 꼭 아셔야 되는데 나데이 법비가 뭐야 지원아?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not only가 A뿐만 아니라 B도죠. 그럼 not A 법비는 뭐예요? A가 아니라 B다예요. 이거는 둘 다 포함하는 거고요. 얘는 얘 버리고 얘만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지? 그런데 얘랑 똑같은 게 문법책에 less than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보다 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A가 아니라 B다라고 문법을 그래서 얘가 그냥 답이에요. 이걸 봤으면 이 문법적인 거를 봤으면 요 than 이하가 A가 아니라 B다니까 여기가 답인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답을 골라보면 더 정확해요. 뭐 이거는 무슨 뭐 1800년대 보스턴 이것도 그냥 얘 든 거야. 그럼 이걸 한번 읽고 답을 낸 다음에 저 보스턴 얘기를 읽잖아? 그럼 훨씬 더 머릿속에 굉장히 명확하게 남아요. 자, 답 다시 찾았으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몇 번이지? 40? 한 번이죠? 이거는 너무 어렵게 돼 있다. 한눈에 안 보이네. 이렇게 해야지 보이나? 음. 너무 까다롭다. 자, 떨려. 또, 하나, 둘, 셋. 어, 어, 맞았다. 어머, 이런 날도 오는구나. 야, 왜 웃어? 어? 왜? 야, 그래서 문법 구조 같은 거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꼭 나중에 써먹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팬심 그 자체로 그거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 이상의 게 있다? 그 이상의 걸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이거를 어디 속에서 이게 녹여낸대. 정체성 찾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어디에서 그걸 녹여내냐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녹여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보기 어디 갔지? 4번? 어. 여기 있죠? 그래가지고 다른 팬들과의 아까 attachment라는 그 애착이란 단어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애착은 엄마랑 나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관련성, 그런 사회적 맥락, 사회관계 교류라는 그 맥락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잡고 기쁨을 찾는다라는 글이에요. 오케이? 그럼 갑자기 다이어리 나오고 보스턴 왜 나왔겠어? 여기 뭐 1800년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쫄지 말라 이거. 그냥 얘예요, 얘. 얘가 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 콘서트에 온 그런 군중들 있잖아요. 군중의 일부가 되는 것. 자, describe는 빨리 as 찾아가지고 요 구조 보는 거죠. 그 군중 속의 일부가 되는 것을 참석의 기쁨으로 얘가 일기에 적어놨대. 어떤 사람. 참석기의 의미가 뭐래? 군중 속에 내가 그 일부가 되는 그 사회적 맥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들과 함께 마음 같은 거,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 있어. compelling 하면 이게 강요하는 이라고 형용사로 했지만 이게 강력한이잖아요.
아규먼트 나오면 빨리 이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주장이야. 이런 강력한 주장이 바로 이거야. 라고 그냥 답을 여기다 준 거예요. A가 아니라 B거야. 이 팬덤의 그 대상, 그러니까 그 스타, 여기서 스타겠죠? 얘네들이 좋아하는 스타? 그 스타가 아니라 거기에 가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거기에 이 사람들은 더 무게를 두는 거지. 이거. 요 말이 이해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만 더 할게. 이거는 니네 열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not a 버피랑 not so much A as B도 not much A as B도 A가 아니라 B라는 이 구조라는 걸 꼭 기억. 이 구조가 보였다. not so much A as B. not a 버피는 이제 개나 소나 다 하니까 이거 안 내는 거예요. less than으로 낸 거야. 이 less than이 니네 혹시 2학년 때 팬덤 같은 거 했었어? 팬덤 영문법 했어? 그거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영문법 책에 근데 이거 어렵다고 사람들이 자꾸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영문법을 잘 알고 있으면 근데 영문법이 뭐 엄청 많냐? 수업 시간에 해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소화하고 있으면 돼.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거고 요 정도. Not so much ASB, not A but B, less A than B 하면 다 뒤에 있는 B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됐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어머, 이거 예지 이거 안 보여줬네. 어머. 예지야 이거 알아서 봐라 이걸 정리한 거 여긴데 43번 여기다 정리한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어? 무슨 일 있었지? 어? 잠깐만 44번 어디가 짠 됐다. 자, 야 현실적인 게 아니야. 갑자기 아까는 something scary 그렇게 나왔다가 이번엔 뭐예요? Nothing modern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뭐가 현대적인 게 아닐까? 라고 읽어보는 거지.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도 남성에 대한 생각이 여성의 옷을 만드는 남성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하지 말고 남성이 여성의 옷을 만든다는 건 요즘에 나온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즘에 나온 생각이 아니란 뭐야? 옛날부터 그랬다. 그래서 we saw them 우리는 그래서 them이라는 요거 남성들이겠죠? 자, 우리가 그거를 목격해 왔는데 남성들이요. 그 여성의 옷을 만드는 거를 수세기 동안이나 계속 쭉 해왔대. 남성이 여성 옷 만드는 거에 대한 글인가 보다라고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클라이언트는 누구겠어, 그럼? 고객이니까 남자, 여자, 여성이겠지. 여성이 어떻다? 항상 요 단어 아셔야 되겠죠? primary 하면 그런 거 있잖아. 프라임 무슨 뭐 사전도 있고 프라임이라고 딱 나오는 순간 이게 주요한 메인의 뜻이에요. 메인이라는 거 다 아니까 프라이머리로 바꾼 거지. 여성이 항상 중요해. 그럼 그녀의 테일러는 누구겠어? 남성이겠지? 옷 만들어주는 그 남성들은 obscure. 그럼 몰라도 요 단어 몰라도 이거와 반대의 뜻으로 해석하면 돼. obscure 하면 애매한, 흐릿한, 모호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라는 뜻이겠지. 야, 요거랑 맨날 나는 헷갈렸는데 내가 공부할 땐 난 이거랑 맨날 헷갈렸어. obvious 하면 뜻이 뭐예요? 요거는 명백한 반대 뜻이에요. obscure 하면 애매모호한 거고요. obvious 하면 명백한이에요.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얘는 별로 존재감이 없고 그 여성 고객이 메인이었다. 그래서 그냥 존재감 없는 뭐래요? 그냥 크래프트맨 이거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공업 기술자야 기술자 그냥. 그래서 뭐 가끔 어떨 때는 재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재능이 없기도 했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고객이 있죠 여기 고객들이요 자신만의 아이디어 테이프론 하면 이거 단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고객이라는 말 또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단어 갖다 장난하는 거예요. any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오래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뉘앙스가 되냐면
어떤 다른 단골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을 여성들 고객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야. 야, 너는 만들기만 해. 아이디어는 내가 낼게. 이런 뜻으로. 오케이? 그리고 뭐 패션 플레이트가 그거지. 플레이트가 딱딱 찍어내는 틀 같은 거예요. 우리 옷도 기성복은 사이즈마다 틀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 재단해가지고 드르륵 봐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잖아. 근데 이때는 패션 틀 같은 거 그런 도안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 테일러라는 그 남성들은 단순히 그냥 그녀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에 불과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주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안 정도만 하는 위치였다. 자, 벗이 나오지 않은 채로 내용이 여기서부터 반전이 됩니다. 그지? 왜? 야, 봐봐. 시기적으로 과거에 옛날에는이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19세기 후반부터라고 시기가 어때 지금? 바뀌고 그래 이게 힌트야. 하우에버 안 줘. 그럼 19세기 후반에 뭔가 변화가 있나 보네? 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 변화가 있으면 또 충분히 추론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남성 그 재단사의 존재가 어떻다고 그랬어? 어떻다고 그랬어? 애매모호하다고, 미미하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아, 존재감이 이제 좀 생길라나? 이런 식으로. 그럼 읽어볼게요. 19세기 후반에 with a hugely success 이거 봐, 딱 나오잖아. 성공적인 뭐야 꾸띠르 야 오띠 꾸띠르인가 뭐 그 꾸띠르가 이 꾸띠르가 그 꾸띠르예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를 어떤 예술가처럼 봐주는 거야. 그게 오뚜 꾸띠르인가 그 뭐 프랑스 그런 그 뭐지 런웨이 같은 거 옷 만들어가지고 패션쇼 하는 그게 이거잖아요. 꾸띠르. 그래서 예술적 남성 꾸띠르의 성공적 뭐래 라이즈 이거 꼭 기억하세요. 라이즈가요 해가 떠오르다 할 때 그 라이즈예요. 해성처럼 그래서 우리 떠오르는 스타를 영어로 뭐라 그래? rising star라고 하죠. 그치? 이게 신예의 떠오르는 스타를 rise. 그 다음에 뭐였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고요. 요 단어도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올 때 인트로덕션인데 인덕션을 써버렸네. 이게 소개, introduce에서 나오는 명사죠. 요게 소개 혹은 도입, 새로운 무언가 기술 같은 거를 딱 들이밀 때 introduction이라는 걸 쓴다. 또 하나가 우리 홈쇼핑 하면 뭐 런칭쇼 뭐 대박 세일 해가지고 런칭이라는 말 니네가 들어봤을 스펠링을 까먹었다. 런칭이 이거죠. 런치 이거죠. 이게 런치가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다 들여오고 떠오르고 막 이런 거 무언가 새롭게 등장할 때 요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얘가 이제 꾸디르가 이제 와가지고 봐봐. 얘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얘가 강조했는지 보세요. 강조 구문 안에 이 디자이너를 그지? 그러면 이 강조 구문 안에 넣어서 얘가 이제 celebrate이 막 축하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축하받는 그래서 이거를 또 의역하면 이제 대우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대우받는 디자이너고요. 이제 또 뭐냐? 그의 이게 막 영감을 주는 듯한 그런 관심에 의해서 이제 고양된 이제 이런 거를 받는 영감을 받는 위치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여성 고객이 돼요. 이 디자이너는 그런 영감을 이 사람한테 부여해 줘. 엘리베이터 하면 이게 니네 타는 그 엘리베이터 맞아요? 이게 높여주는 거예요. 관심에 의해서 얘도 대우받고 얘는 이 디자이너에 의해서 대우받는 여성 고객이 되는 거지. 이것도 봐봐. 클라이밋 막 이제 기후라고 외우면 안 돼. 이게 뭐예요? atmosphere. 이것도 막 대기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이제 이런 글에서는 그런 건 중학교 때 해석이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클라이밋이나 atmosphere. 그럼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떤 분위기겠어? 이제 admire 한다 이거예요. admire 한다는 뜻은
막 존중을 보내고 존경하고 막 이게 우러러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이 남성 아티스트나 그들의 여성 창조물,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 놓은 여성을 위한 창조물에 대한 어드마이어 하는 분위기에서 드레스 디자이너가, 자, 이 단어도 꼭 기억하세요. flourish 하면 번성하다, 완전 대박치다, thrive처럼 막 번성하고, 요 세 개가 3종 세트거든요. flourish, thrive, 그 다음에 prosper. 이거 1800에 아마 나올 거예요. 1800이나 심화에. 이거는 맨날 나와요. 요 세 개. flourish, thrive, prosper. 드레스 디자이너가 이제 처음으로 막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봐봐. 그럼 또 이 빈칸이 어디가 있어? 뭐뭐 대신에 이거 말고 이거야 라고 하는 거지. 이거 말고. 뭐 드레스 그냥 만드는 건 그냥 공장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 나쁜 비하의 뜻이 아니라 크라프트는 원래 이렇게 공산품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물건 같은 거. 그런 거. 네. 자, 그래서 공산품을 만들어. 왜? 오늘 학생들 왜 심해? 그래서 공산품을 만드는 거, 이런 거에 그런 옛날적 시각이 이제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요런 것들이 만들어졌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거기에서 있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그게 뭐가 만들어졌게 요즘에? 이거 찾는, 이게 아니라 이거야. 자, 또 떨리는 순간 답을 확인할. 몇 번이지? 44번인가? 오케이. 야, 이거는 조금 답이 어렵다. 내용은 여기까지 됐는데 답 찾기가 좀 어렵긴 하다. 아닌 걸 이럴 때는 아닌 걸 지워. 확실히 아닌 거 지워 그냥.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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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쪽.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more than connection. 이게 뭐와 뭐가 연결됐대. 그냥 드레스만 디자인하던 그냥 크래프트에서 이거를 뭘로? 이제는 예술로서 예술의 경지까지 이끌어졌다. 그거 사이에 그러니까 뭐 현대적 어떤 연결의 작용라고 해도 되고, 여기에서 여기로 쭉, 옛날엔 요랬는데 요즘엔 요랬어. 요거를 컨디션이라고 본 거야, 이게. 이 사람. 브릿지 이런 걸로. 브릿지가 이게 맞나? 브릿지. 다리 할 때 그 가교 있죠? 연결 가교 이런 거. 그래서 요렇게 이랬는데 여기가 요렇게 변했네. 그러니까 이게 상반됐다고 보지 않고 요거를 쭉 이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야, 요거 오늘 감만 잡으면 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수능 완성해서 이거 또 할 거야. 15문제 정도가 거기 있어. 거기서 또 풀어가면서 감을 잡으면 돼. 근데 니네가 여기서 풀면서 이게 느끼는 게 있어야 돼. 뭘 느끼냐면 단어만 알면 웬만한 거 다 해석이 돼요. 그지? 이제 구조도 이제 맨날 할 거니까 구조도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더 단어를 그래서 목숨 걸고 꼭 외우셔라. 오케이? 자, 쉬는 시간.